좀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더 이상 민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형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제가 보내드린 기사 보셨나요? 네, 기사 봤습니다. 지금 가져오기도 했고요. 오늘 뭐 이거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다루는 건가요? 네, 오늘 그 여교사와 미성년자 제자 불륜 사건이 떠들썩해가지고 그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이걸 보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좀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물론 뭐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게 공익을 위한 그 선에서만 저는 가능하다고 좀 보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좀 꺼려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양측의 당사자의 그 입장이 달라요. 보통 이런 불륜 사건에서 뭐 상간자 소송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상간자 소송에서 모텔 출입 CCTV라던가 아니면 호텔에 출입한 CCTV, 나오는 CCTV의 그런 장면, 꼭 CCTV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장면이 있는데도 부인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정말 한 100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다른 이성이랑 뭐 모텔이나 호텔에 들락날락 하는 게 찍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갔다 온 거예요. 뭐 이런 소리가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남성 측에서 호텔에서 3박 4일이 있었던 CCTV 영상 중 일부다라고 공개한 것이 정말 호텔 CCTV에 있던 그런 영상의 캡처본인지가 지금 좀 뭐 이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미성년자와 뭐 부정행위를 했을 때 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런 뭐 증거가 명확하게 있는데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죠. 상간자 소송이라는 것이. 그 손해배상 액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성년자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고등학교 1학년이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건 더 이상 민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형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만 16세 이제 이하랑 이제 어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만약 고등학교 1학년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은 그건 이제 단순한 어떤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고 불륜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랑 어떤 이런 불륜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형사상 책임 능력이랑 민사상 책임 능력은 전혀 다릅니다. 민사상에서는 이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하지만 통상 한 실무상 한 중학생 이상 정도 되면 책임 능력이 있다고 봐요. 책임 능력이 있으면 그 미성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성년자가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지 않습니까? 변제 자력, 뭐 재산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뭐 승소 판결 받아봤자 그거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그 부모의 뭐 관리,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 행위가 일어나서 내가 피해를 본 것이다 라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륜의 상대가 성인인 경우보다 미성년자일 때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나요? 처벌이요? 먼저 손해배상,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이 내리는 판결은 처벌은 아니고요. 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다, 그게 입증이 되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배상하라 라고 판결을 내리는 차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불륜행위 대상이 미성년자였다고 해서 손해배상 액수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해당 사건은 여교사랑 남학생의 불륜이었는데 반대로 남교사와 여학생의 불륜일 경우 이때도 처벌 수위가 성별에 따라 조금 영향을 받게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불륜 행위, 그 당사자들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건, 그때는 뭐 불륜 행위의 뭐 경위라든가 뭐 발각되고 난 이후의 태도,
그 다음에 뭐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결정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 뭐 제자가 여자였냐 남자였냐 이거에 따라서 뭐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형사범죄 쪽이라면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 만약 실제로 일어난 것이 맞다면 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들께서 댓글로 질문을 이렇게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소송 구조 변호사와 국선 변호사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는 그냥 담당하는 그 사건의 종류가 다르고요. 소송구조 변호사는 뭐 민사, 행정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 이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국선 변호인은 이건 형사 사건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뭐 장애인, 뭐 고령자, 미성년자 등에서는 이제 국선 변호인을 이제 선정해 줘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의 그 형사 사건에 있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의 좀 성격이 다르죠. 뭐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모든 비용을 대신 국선 변호사한테 줍니다. 뭐 건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소송구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부분이 무료긴 한데 만약 승소를 해서 어떤 이익을 얻었다면 거기에서 좀 뭐 환급되거나 상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사기꾼 변호사를 고발하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사기꾼 변호사가 뭔지부터 규정을 해야 되는데 뭐 청탁을 뭐 암시했다거나 청탁을 실제 요구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뭐 그랬다면은 그거는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경찰서를 좀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것 외에 뭐 변호사가 업무를 좀 불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뭐 기일을 놓쳤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제출하라고 한 증거를 뭐 누락했다거나 해서 뭐 패소하거나 그랬다면 아니면 소송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그 대한변협에 징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제가 제 힘으로 자력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변호사님에게 의뢰해서 제출하는 게 효과적인지 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방법이요. 수사관이랑 이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뭐 자료 제출을 하는 방법. 그 전에 뭐 자료 제출하는 방법은 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수사관 전화번호가 공개가 되고요. 물론 업무용 핸드폰 번호. 통화하셔서 뭐 팩스로 보내셔도 되고요. 뭐 수사관이랑 그 임의로 뭐 우편 메일 뭐 직접 내셔도 되고요. 그 뭐 방법은 정해진 게 없고 뭐 형사 사건에 있어서 뭐 증거 관계가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